이번 시간에는 사과 따는 사람 그리기라는 그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Person picking an apple from the tree라고 해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이라는 그림 검사입니다. 줄여서 이제 PPAT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 검사는 나무와 사람으로 표현되는 어떤 자기상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목적의 성취 방법 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검사의 개발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먼저 로엔펠드가 최초로 사용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특정한 유형만으로는 다른 정보가 없이 진단적 범주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가와 연구자들이 표준화된 그림과 그것을 연구할 과학적인 평가 도구를 제공하는 게 개발 목적이었고요. 이 그림 검사는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 환자와 또는 양극성 장애 그리고 주요 우울증 환자 그리고 정신지체 환자들의 그림을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그림을 관찰하고 모아서 고안된 그림 검사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와 지시어를 1987년에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이 그림 검사의 장점은 다양한 그룹 간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적합해서 이 미술치료 평가 보고서로서 환자의 어떤 임상적인 상태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사과나무는 비교적 아주 우리한테 좀 친숙한 대상이죠. 그런 주제로서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 그림 검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성으로는 어떤 풍부한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동작성이 그림 검사에서 동작성을 볼 수가 있는데 HDP 그림 검사처럼 이 나무와 사람이 나타나지만 집은 그리지 않고요. 그리고 한 장의 나무와 그림 그리고 이 동작성이 한 장에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 그린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볼 수 있는 게 이 그림 검사의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성이 들어있는 그림 검사가 KFD, KSD, KHTP 그림사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림 검사에서는 어떤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은 좀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시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준비물로는 8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2색의 마커가 필요합니다. 즉 12색이라면 우리 빨주노즈 파남보의 무지개색 7가지 색에다가 연두색과 갈색 그리고 고동색 그리고 핑크색 그리고 검정색이 포함된 12가지 색이 되겠습니다. 이 마커를 사용하는 목적은 마커를 사용하면 지울 수가 없죠. 지울 수가 없고 또 색을 사용함으로써 내담자의 어떤 다양한 정서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물을 주고 이제 제시어를 말을 하는데요. 제시어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을 그리십시오 라는 제시어를 주는데 이 내담자가 좀 어린 아동일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사과나무 아래에 있고 낮은 가지들 중에 하나에서 너는 특별히 가지고 싶어 보이는 사과를 바라본다. 그리고 사과를 따기 위해서 손을 뻗지만 도달하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너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사과를 얻는데 그것을 사과를 따서 즐겁게 먹고 있다. 그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그런 너의 모습을 그려봐라 라고 이렇게 내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조금 길게 자세히 얘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그 그림 검사를 이제 평가를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평가의 척도로는 척도가 14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색칠 정도, 또 색의 적절성, 그리고 내적인 에너지, 그리고 발달 단계, 문제 해결력 등 1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각 항목은 0점에서 5점으로 이루어진 총 6점의 척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14가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면요. 먼저 이제 색칠 정도가 있겠는데요. 색칠 정도는 얼마나 많은 색을 사용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 윤곽에만 색을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형태 안쪽이나 배경에도 색칠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으면 0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형태 테두리에만 색을 사용했을 때는 1점. 그래서 한 가지에만 색칠이 되어 있으면 뭐 2점, 2개 이상의 항목에 색칠이 되어 있으면 2점, 모든 대상에 색칠이 되어 있으면 4점, 그리고 배경, 모든 공간에도 색칠이 되어 있으면 이제 5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색의 적절성이 되겠는데요. 나무와 사람과 주변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그 색이 그 대상과 적절한지를 보는 것이 이게 색의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을 사용했다면 1점, 한 가지 색을 몇 가지 색이 적합하게, 몇 가지 색이 그 대상에게 적합하게 사용이 되었다면 3점, 대부분의 색이 적합하게 사용이 됐다면 4점, 모든 색이 적합하게 사용이 됐다면 5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이파리는 우리 실제 잎의 색이 되겠고요. 나무의 기둥은 실제 우리 나무의 기둥색이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과가 그려졌다면 사과의 색이 실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색이 적절히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색의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적 에너지를 보는 건데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칠의 정도, 그리고 선의 질 또는 공간의 사용,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지 않으면 선의 질도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려진 대상들도 많지 않을 거고요. 에너지가 많다면 여러 가지 대상과 주변 사물들, 그리고 선의 질도 좋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에너지가 사용됐다면 1점, 보통 에너지라면 3점, 상당한 에너지라면 4점, 아주 좀 과도한 에너지, 즉 팔절지를 아주 꽉 빈틈이 없이 메웠다면 과도한 에너지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에 대한 건데요.
자, 공간의 양이 되겠습니다. 공간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8절지라는 도화지의 그 공간에 25% 미만의 공간을 사용했다면 1점, 50% 이상의 공간을 사용했다면 3점, 100%를 사용했다면 5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통합이 되겠는데요. 통합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고 조화가 되어 있는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1점, 최소 2개 요소가 가깝지만 관련성이 있으면 2점, 3개 이상 관련이 있으면 4점,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 잘 통합이 되어 있으면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리성이 되겠는데요. 그 그림의 구성이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사고력의 손상의 정도를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괴하고 아주 비논리적인 반응과 구별되게 어떤 의도적으로 아주 해학적이고 유머스하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채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요소가 4개 이상 들어가 있다 그러면 1점, 적당하지 않은 요소가 2개가 들어가 있다면 3점, 완전히 구성이 논리적인, 적당한 논리적인 구성일 경우는 5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나무를 따는 사람을 그리는 그림인데 전혀 이것과 관련이 없는 어떤 전혀 다른 학교 그림이나 학교의 어떤 장면이나 어떤 싸우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적당하지 않는 요소로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실성이 되겠는데요. 각 항목들이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과 그리고 나무가 전혀 구별이 안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1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의 항목은 구분이 가능하지만 매우 단순한 단일한 선으로 형태만 그려져 있다면 이건 2점이 되겠고요. 항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일 경우에는 3점, 비교적 아주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가 뚜렷하게 줄기와 가지와 잎으로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다면 4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3차원적으로 아주 양감의 표시까지 잘 되어 있다면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력을 보는데요. 자, 그림 속의 사람이 나무에서 사과를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력인데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죠. 이 그림 검사에서는 사과가 손에도 없고 바구니에도 없을 경우에는 1점이 되겠고요. 사람이 사과를 손이나 바구니에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가졌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사과나무를 향해 있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2점이 되겠고요. 사과를 가지고 있거나 땄지만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3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은 땅에 있지만 다른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땄고 사과를 향해 있으면 4점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사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치고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 단계를 측정하는데요. 자, 발달 단계는 로엔펠드의 그림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그림이 어느 정도 발달 수준에 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나눠 형태, 즉 끄적거리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1점이고요. 그리고 4세에서 6세에서 보이는 그런 그림의 형태, 즉 기저선이 없고 사람의 팔이 머리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하학적인 사람의 표현일 경우에는 2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세 이후의 아동기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림 표현, 즉 기저선이나 하늘선이 보이고 또 대상이 기저선 위에 있는 그런 그림의 형태일 때는 3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준의 그림 형태, 즉 대상은 실제 크기, 그 비율이 맞고요. 그리고 다른 대상과 관계가 있고 겹쳐져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일 때는 4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인 수준의 그림, 아주 세련되고 조화로운 그림일 경우에는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상물의 세부 묘사와 주변 환경에 대한 측정이 되겠는데요. 이 대상물의 어떤 세부 묘사와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조화롭고 잘 묘사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려진 사람이나 나무, 그리고 사과 위에 딱 나무와 사람과 사과 이외에 다른 주변 사물은 묘사가 전혀 없을 때는 1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과 나무, 사과 이외에 기저선이나 어떤 풀 같은 게 그려져 있다면 2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과 나무, 사과가 있고 지평선이나 한두 개의 어떤 부가적인 어떤 첨가물이 있다면 3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꽃이나 해나 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항목에 부가물이 있고 많은 주변 환경물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름이나 새나 어떤 또 다른 어떤 나무들 등이 있을 때, 또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머리띠나 벨트나 어떤 장식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4점이 되겠고요. 주요 항목에 부가물이 있고 독창적이고 어떤 풍부한 주변 환경이 묘사가 되어 있다면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의 질을 측정하는데요. 선이 많이 끊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통제가 잘 되어서 끊어져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만하고 조절되지 않는 선은 1점, 어떤 손의 떨림이 느껴지는 선은 2점이 되겠고요. 부분적으로는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일부분은 좀 끊어진 부분도 있고 또 점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다면 3점이 되겠고요. 잘 조절된 선은 4점이 되겠고요. 어떤 지나치게 강하고 흐르는 듯한 선, 즉 끊어진 부분이 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이 보일 때는 5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람을 측정하는데요.
사람의 인물상이 어디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아주 단순하게만 그려져 있는지, 또 완전하게 신체상이, 인물상이 그려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형태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1점, 그리고 신체의 일부만 있거나 단순화된 형태이면 2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동그라미 형태의 머리 형태를 가진 막대기 형태의 사람이 있다면 3점이 있고요. 3점이 되겠고요. 일부 손상된 신체상으로 그려져 있다면 4점이 되겠고요. 생략된 부분이 없이 어떤 3차원적인 신체상을 그려졌다면 5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울기인데요. 어떤 대상들이, 주요 대상들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지금 완전히 누워 있을 경우는 1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면 2점이 되겠고요. 45도 정도면 3점이 되겠고요. 3점. 그리고 똑바로 서 있다면 이제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성을 보는데요. 자, 이 반복성은 하나의 요소가 여러 번 반복돼서 그려져 있는지, 여러 개 또 여러 번 반복돼서 그려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건데요. 그림의 반복성이 아주 심할 때, 즉 종이에 구멍이 생길 때까지 아주 반복적으로 겹쳐서 그릴 경우에는 1점이 되겠고요. 어떤 상당한 정도의 반복성이 있을 경우는 2점, 어느 정도 반복성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사과에 하나의 영역에 반복성이 있을 경우는 3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성이 약간 있을 경우는 4점이 되겠고요. 반복성이 아주 없을 때는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용 척도가 있겠는데요. 내용 척도는 어떤 그림의 방향, 그리고 전체 그림에 사용된 색,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한테 사용된 색, 그리고 여성으로 그려졌는지 남성으로 그려졌는지,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묘사, 여러 가지에서 13가지의 내용 척도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지의 방향은 가로로 그려졌는지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그렸는지 세로로 그렸는지, 그리고 전체 그림에 사용된 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적은 개수로 그려졌는지 다양한 색으로 그려졌는지, 사람이 사과 따는 사람을 그리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려져 있는지 안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사용되는 색이 어떤 색인지, 사람의 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평가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사람의 실제적인 에너지가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엎드려져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는 하늘에 둥둥 떠 있는지, 아니면 날아오르고 있는지, 뛰어오르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 에너지를 또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 방향도 측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면인지, 아니면은 측면인지, 아니면 뒷모습인지, 이런 것도 척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를 구분할 수 없는지, 아니면은 아동인지 성인인지,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은 입고 있지 않은지, 또 어떤 모자를 착용을 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사과나무에 오로지 한 개의 사과만 그려져 있는지, 여러 개의 사과가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사과나무가 가지나 줄기가 분명한지 잘 그려졌는지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사과나무의 색이 어떤 색으로 그려져 있고 주변 환경은 어떤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지, 뭐 해가 그려져 있는지, 달이 그려져 있는지, 동물은 뭐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지, 뭐 사자가 그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다른 형태들은 그림 옆에 또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 써져 있고 글이 많이 써져 있는지, 또 숫자나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그려져 있는지, 이런 숫자나 기하학적인 형태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반복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신장애를 또 구별하는 데 중요한 또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14개의 형식 척도들에 대한 세부 설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색칠의 정도는 색을 단순히 형태만을 그리는데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채색을 했다면 몇 가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지, 또 공간이, 배경이 채색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순한 선의 형태로 이 외곽선만 그린 것보다는 일부 공간까지도 채색한 그림을 더 건강한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색의 적절성은 얼마만큼 그 대상과 색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나무를 어떤 아주 적절하지 않게 나무 전체를 빨강색으로 그렸다거나 뭐 검정색으로 그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세 번째는 내적 에너지였는데요. 색칠 정도와 사용된 공간의 정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검사자의 어떤 통합적인 분석을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간인데요. 공간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공간의 양을 측정할 때 아까 8절지에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8절지를 반으로 접었을 때 그 그림의 요소들을 그 접은 반에 다 몰아 넣었을 때 이 도화지 양을 그림 요소들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면 공간의 활용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이었는데요. 통합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와 사람은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이 방향성이 없고 나무와 사람이 먼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다면 이거는 전혀 통합되어 있는 그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와 사람 각 요소들이 얼마만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이 통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성은 기괴한, 전혀 이 상황, 이 주제와 맞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개수가 많을수록 이 논리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실성인데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사실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성을 측정할 때는 그러니까 그 피실험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해결력이 있겠는데요. 사과를 땄지만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사용했다면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는데요. 비현실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으로 길게 늘어진 팔, 그러니까 사과를 따는 팔만 길게 늘려서 그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다리, 또 사과나무가 사과가 높이 있을 경우에는 다리를 쭉 늘려서 사과를 딸 수 있게끔 다리를 길게 늘린 이런 인체를 왜곡시켜서 그린 그림들이 비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겠고요. 또한 어떤 파리채나 잠자리채나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사과를 따는 그런 모습도 비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이 아닌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손 또는 어떤 사과를 따는 전문용 가위를 이용했다면 이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달 단계인데요. 발달 단계는 이제 난화 형태의 수준이 경우는 이제 4세 이전이고요. 4세에서 6세가 이제 낙서 형태, 그러니까 난화 형태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낙서 형태. 그리고 7세 이후에 아동기 그림에는 기저선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발달 그림에는 어떤 대상의 비례나 균형 등이 나타나는 게 발달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물의 세부 묘사와 주변 환경이 되겠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 주요 대상물과 잘 조화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선의 질은 산만하고 조절되지 않는 선은 낙서의 형태로 보고요. 부분적으로는 잘 연결되어 있고 또 일부분은 끊어지고 또 점으로 그려진 선은 대부분 잘 조절된 선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간혹 보여지는 조절되지 않는 선의 표현이 있다면 이게 잘 조절되지 않는 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형태는 단순화나 왜곡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낮겠고요. 이 변환성, 즉 기울기, 우리가 기울기를 또 변환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울기하고 마지막에 보석성, 이 두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적인 정신장애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그림에서 이런 경우가 간혹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신장애, 기질적인 정신장애로 또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할 때는 피실험자의 연령을 잘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왼쪽 그림을 먼저 평가를 좀 해보면은요, 색칠의 정도는 몇 개의 색이 얼마나 색이 사용이 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면 다양한 색들이 사용이 됐죠.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연두색, 핑크색. 그래서 다양한 색이 사용이 돼서 한 3점, 색칠 정도는 3점 정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색의 적절성도 적절하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의 기둥과 나무가 지금 실제 나무와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람도 지금 적절하게 색이 표현이 되어 있고, 구름의 색과 태양의 색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한 5점 정도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색들이 거의 적절하게 표현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내적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낮은 사람은 어떤 주요 대상물만 딱 그리고 주변 환경은 전혀 그리지 않는데, 묘사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아동은 주요 대상물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구름과 태양과 그리고 하늘의 어떤 기저선 등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밭 같은 것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적 에너지는 상당한 에너지에서 4점 정도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간은 지금 전체 공간에 지금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한 5점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통합은 3가지 이상, 즉 태양과 구름과 그리고 주요 대상물, 즉 나무와 사람과 사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밭과
3개 이상의 대상물이 적절하게 관련이 있는 걸로 봐서 4점, 통합에는 4점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절하지 않는 논리성. 논리성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요소, 즉 지금 사람 옆에 케이크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적절하지 않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사과 위에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는 이제 배라고 아동이 얘기한 걸로 봐서 이제 배와 케이크, 특히 케이크 이 그림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논리성은 한 4점 정도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성은 항목들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어떤 눈, 코, 입, 그리고 신체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무의 어떤 나뭇잎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사실성에서는 2점이나 3점 정도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 해결력은 지금 사람의 손에 지금 사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과를 손이나 바구니에 가지고 있으나 지금 어떻게 이거를 가졌는지 그림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사과나무를 향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문제 해결력은 2점 정도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발달 단계는 이 아동이 지금 8세의 아동인데요. 발달 단계는 하늘에 기저선이 보이고 신체상이 지금 적절히 아주 기하학적이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봐서 발달 단계는 7세 이후의 아동기 3점 정도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묘사는 사람과 나무와 사과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한두 개의 부가적인 첨가물, 즉 풀밭과 구름과 태양 이런 것이 있는 걸로 봐서 세부 묘사는 3점 정도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선의 질은 부분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구름의 끝부분은 좀 잘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나무와 나무 그리고 사람 그림 형태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연결이 된 걸로 봐서 3점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략된 부분이 거의 없죠. 눈, 코, 입, 그리고 팔, 다리가 생략된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 4점이나 5점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기울기는 나무나 사람이나 지금 거의 똑바로 서 있는 걸로 봐서 기울기는 5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반복성. 반복성이 구름과 나뭇잎에서 이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에서 반복성을 조금 볼 수가 있어서 3점이나 4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은요. 오른쪽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좀 많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주요 대상 이외에 부수적인 묘사가 없고요. 지금 색도 지금 주요 대상물밖에 없어서 그런지 색도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인물상에서는 검은색으로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의 아동은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 청소년인데요.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색칠 정도는 지금 2개 이상의 항목에 색칠이 되어 있죠. 지금 사과에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물상의 머리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한 2점이나 3점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색의 적절성은 사과가 지금 빨간색, 나무 기둥이 고동색, 나무 수가는 이파리는 초록색. 그래서
대부분 색이 적합하게 표현된 걸로 봐서 색의 적절성은 4점으로 보겠고요. 에너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왼쪽 아동의 그림은 에너지가 좀 많은 그림이죠. 에너지가 많으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오른쪽 아동은 청소년은 주요 그림만 있는 걸로 봐서 좀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에너지는 2점이나 3점 정도로 보겠고요. 공간은 한 50% 정도 사용한 걸로 봐서 3점 정도로 보겠고요. 공간 사용은. 통합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죠. 나무와 사람과 사과가 적절하게 좀 균형을 이룬 걸로 봐서 5점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논리성은 대단히 논리적이죠. 사과와 사과나무 그리고 사람이 사과를 향해 있고, 그래서 논리성은 논리적인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점과 5점, 즉 전혀 구성에 맞지 않는 다른 그 부가적인 요소들이 나와 있지 않는 걸 봐서 논리성은 4점이나 5점 정도로 보겠습니다. 사실성은 항목들이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있죠. 사과의 그 끝부분, 그리고 나무의 어떤 옹이나 뿌리 이런 걸로 봐서 사실성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 봐서 3점 정도로 보겠고요. 중요한 문제 해결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막대기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봐서 문제 해결력은 지금 손에 사과가 있지 않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은 1점, 즉 사과가 손에도 바구니에도 없고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1점으로 보겠습니다. 발달 단계는 대상의 크기나 묘사가 크기가 적절하고 묘사가 적절한 걸로 봐서 발달 단계는 청소년 수준의 지금 이 아동의 나이와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세부 묘사는 아주 단순하게 특히 사람 그림이 아주 단순하게 그려져 있죠. 예, 단순하게 그려진 사람이나 나무나 사과 그리고 기타 외에 부수적인 묘사들이 없기 때문에 세부 묘사는 1점 정도가 되겠고요. 선의 질은 끊어지거나 어떤 점으로 표현된 부분이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잘 조절된 선으로 보겠고요. 사람은 지금 거의 얼굴이 보이고 있지 않죠. 뒷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은 지금 일부가 감춰져 있는 그런 신체상으로 그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울기는 똑바로 서 있는 기울기고요. 반복성은 없는 걸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PAT 그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